내는 늙지 않는다. 내가 늙지 않은 것은 건강에 중요한 수치를 관리하라.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알츠하이머병, 기타 건강을 유지하려면 수치에 주목하라. 수치 열쇠를 도무지 못 찾겠어요. 냉장고 달걀 넣어두는 칸에서 찾은 적도 몇 번 있어요. 이렇게 까먹이가 되었다는 거죠. 리사는 어릴 때의 외할머니 나나를 사랑했다. 나나와 리사는 함께 쿠키를 구웠고 몇 시간 동안 카드 놀이를 했으며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나나의 뒷마당에서 자두를 떴다. 나나는 리사에게 자두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두 사람은 잼을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했다. 나나는 체중이 많이 나갔다. 그래서 그녀는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고 있고 손녀를 올려 보내서 자두를 따도록 했다. 리사가 자고 갈 때면 나나는 항상 책을 읽어 주었다. 리사는 나나가 이야기를 읽어 주며 꾸며내는 목소리 때문에 너무 심하게 우느라고 코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던 일을 기억한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항상 서로에게 제일 친한 친구가 되자고 약속을 했다. 리사는 나나의 몸에 파고드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의 품은 정말 포근했다. 리사는 나나와 함께 있을 때 무조건 사랑을 느꼈고 그것은 어린 시절을 기억할 때 떠오르는 제일 좋은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데 나나는 리사와 같이 보내는 시간에 관심이 줄어든 것 같았다. 더 이상 농담을 하지 않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도 뜸해졌다. 그리고 나나는 너무 피곤해서 게임을 하거나 자두를 딸 수 없다고 말했다. 나나는 리사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소리를 지를 때도 있었다. 리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나는 주변 사람들이 손녀딸을 달래주라고 눈치를 줘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리사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혼란스러웠던 시기 중에 하나였다고 기억한다. 그녀는 무슨 일 때문에 나나가 화를 내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리사는 엄마에게 묻곤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엄마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걱정하지 마. 나나는 괜찮아. 그러나 리사는 점점 더 괴롭고 혼란스러워질 뿐이었다. 어쩌면 정말로 리사가 문제이고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리사가 변화를 알아챘을 때 나나는 65세였다. 이 무렵에 나나는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리사는 나나가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은 것을 본 기억이 있었다. 그러나 가족 중에 누구도 그녀의 건강을 진지하게 걱정하지 않았다. 리사가 14세가 되었을 무렵에 나나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 나나는 리사를 차에 태우고 가게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찾지 못했다. 나나는 거기에 질려서 길을 건너는 남자를 불러서 세워 도움을 청했지만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 말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이처럼 무서워하고 혼란스러운 듯이 보였다. 혼란스러운 뜻이 보였다. 리사는 길에서 만난 남자들을 외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얼마 뒤에 외할아버지가 두 사람을 데리러 왔다. 집에 들어와서 리사는 엄마를 몰아세웠다. 봐요, 엄마, 나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나나의 뇌는 항상 정상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도 가족은 계속 핑계를 대고 확실히 정상이 아닌
행동에 대해 정상이라고 돌려대었다. 리사는 몹시 화가 났다. 10대 소녀에 불과했지만 거칠게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홀로 이성의 소리를 질러대는 느낌이었다. 나나가 몇 번 더 길을 잃은 후에야 마침내 가족들은 그녀를 걱정하면서 의사에게 데려갔다. 의사는 노인성 치매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기억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요양원에서 생활할 것을 권했다. 이제 리사가 나나를 보러 갈 때마다 느꼈던 행복과 따뜻함은 사라졌다. 나나가 사는 요양원에 가면은 병원 냄새가 났고 냉기가 감돌았다. 리사는 왠지 모르게 그것이 이상하고 무서웠다. 그녀는 나나를 보러 갈 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어떤 때는 나나는 리사를 보고 웃었다. 또 다른 때는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때로는 리사가 책을 읽어주면 나나는 행복한 표정으로 몰입했다. 또는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도 있었다. 몇 년 후 나나는 요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리사는 나나의 인격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몇 년 전에 이미 외할머니를 잃은 기분이었다. 나나의 장례식에서 리사의 마음속에는 그들과 함께했던 특별한 시간이 메어들었다. 그녀는 사람의 몸이 계속 살아있는데도 어떻게 인격이 사라질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다. 리사는 자신이나 엄마에게도 나와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리사의 엄마 루스 또한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리사는 엄마와도 함께 요리하거나 책을 읽고 놀이를 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나나처럼 루스도 빵을 기가 막히게 구웠고 루스 역시 체중 문제와 일찍 시작된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했다. 루스는 리사의 세 딸에게 멋진 외할머니였다. 리사는 자기 딸들과 엄마를 보면서 나나와 나누었던 친밀감을 떠올렸다. 실제로 그녀의 딸들도 리사의 엄마를 나나라고 불렀다. 그러나 리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의 내 건강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나나와 즐거웠던 시간을 잃어버린 것처럼 딸들이 외할머니와 나눈 생생하고 멋진 시간을 잃어버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40대 초반인 리사가 뷰티풀 브레인을 찾아 읽은 것은 이런 걱정 때문이었다. 루스가 68세가 되었을 때 리사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루스는 단어를 제대로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개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의도와 상관없이 멍멍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우유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주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번은 손녀딸에게 안아달라고 말했다는 것이 할머니를 때려주렴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루스의 기억력 또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리사는 루스가 5분 전에 통화했던 여동생에게 또 전화하려고 수화기를 드는 것을 보았다. 리사의 여동생은 이런 일이 점점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 리사의 아버지는 아내가 방에서도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게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다고 했다. 또한 루스는 30년간 살아온 마을에서 운전을 하다가 2번이나 길을 잃었다. 그녀는 집을 찾기 위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리사의 아버지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 차에서 GPS 시스템을 설치했다가 가끔 GPS 시스템이 알츠하이머 병의 조기 진단을 제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때가 있다. 사람들이 어디론가 이동할 때의 기억력 대신에 점점 GPS에 의존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일찍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다. 처음에 리사의 아버지는 아내의 문제를 그냥 웃어넘겼다. 그는 내 엄마는 그냥 나이를 먹은 거야.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라거나 내 엄마는 원래 기억력이나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았잖니? 괜찮아질 거야. 아무 문제 없어 라는 식으로 넘어가곤 했다. 치매 초기의 증상은 정신이 말짱한 사이사이에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비극적인 일이다. 빨리 도움을 받을수록 예후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말이다.
나날을 기억하는 리사는 마음에 걸리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죄스럽지 않게 여기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근심스럽고 단호한 어조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엄마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이요. 가족들은 루스에게 계속 신경을 쓰고 상태를 주시하면서 에이멘 클리닉에 가보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루스는 거부했다. 괜찮아질 거야. 리사는 그 말을 듣고 더 무서워졌다. 리사는 엄마에게 나나 얘기를 하면서 일찍 조치를 취하면 나나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루스는 에이멘 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받고 스펙트 내 촬영을 하기로 동의했다. 스펙트 내 촬영을 하고 얼마 뒤에 리사와 루스를 진료실에서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었다. 설명만 듣고도 루스가 알츠하이머병 초기라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30년 동안의 신경정신과 의사로 일한 사람으로서 의심만으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었다. 관찰하고 검사하고 질문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어야 했다. 루스의 스펙트 스캔 영상 결과 알츠하이머병과 3가지가 일치했다. 뇌 뒤쪽의 맨 위쪽 부분이 두 정엽의 활동이 저조했다. 두 정엽은 방향 감각이 관련이 있다. 기억을 장기 보관하는 축두엽도 활동이 저조했다. 축두엽은 단어 찾기와도 관련이 있다. 뇌 뒤쪽이 깊숙한 곳인 우측 대상해의 활동이 저조했다. 우측 대상해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을 때 뇌에서 가장 먼저 죽는 부분 중의 하나로 시각, 기억과 관련이 있다. 정상적인 것과 루스의 스펙트 스캔 영상에 많이 찌그러졌네요. 알츠하이머병이 돈 에이멘 클리닉에서 실시하는 체계적인 기억력 검사 결과 단기 기억은 물론이고 장기 기억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를 알자. 측정하지 못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 다음 단계는 루스의 건강과 관련된 수치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최적화해야 하는 수치들이 있다. 더 젊어 보이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다. 다음은 에이멘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리스트다. 체질량 지수, BMI, 허리둘레와 신장의 비율, 필요 칼로리 및 소비 칼로리, 일 과일 및 채소 섭취량, 일 평균 수면, 혈압, 전혈구 검사, 공복 혈당 등을 포함한 종합 대사 검사, HB 당뇨 검사, 비타민 D 수치, 갑상선 호르몬 수치, C 반응성 단백질, 호모시스테인, 염증 수치라는 거죠. 페리틴, 테스토스테론, 지질 검사, 엽산과 비타민 B12 수치, 매독과 HIV 검사, 바포지 단백 유전자형 검사, 12가지 건강 위험 변수, 이런 것들. BMI를 알자. 루스의 BMI, 즉 체질량 지수는 32로 너무 높았다. 정상적인 BMI는 18.5에서 24, 과체중은 25, 29 비만이었다. 허리둘레와 신장의 비율을 알자. 허리둘레, 적절한 체중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허리둘레와 신장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수치가 BMI보다도 훨씬 정확하다고 믿는 연구자들도 있다. BMI는 개개인의 체형과 성별, 근육량과 지방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줄자를 가지고 매일 필요한 칼로리와 소비하는 칼로리를 알자. 매일 필요적으로 먹는 칼로리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런 거죠. 먹는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도 보고 이를 쓰는 시간을 알고 혈압을 알고 전혈구,
적혈구와 백혈구를 포함해서 혈액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종합 대사 검사, GMP, 대사가 잘 되느냐, HbA1c 수치를 알자. 당뇨 수치 이 말이죠. 혈당 수치는 7.4로 높았다. 그것은 비타민 D의 수치를 알자. 비타민 D는 햇볕이 많이 쬐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 갑상선 호르몬 이상은 남녀를 불문하고 건망증, 혼란, 무기력감 등 기타 치매 증상에 관한 증상이다. 갑상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에는 피로, 우울증, 브레인 포그, 건조한 피부, 머리카락과 눈썹의 탈모, 변비, 쉰 목소리, 체중 증가 등이 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TSH가 높지 않으면 TPO 항체를 확인하지 않는데 이것은 큰 실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갑상선에 대해서 자가 면역 항체를 가지고 있어서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TSH는 여전히 정상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일반적인 검사에 TPO 항체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약으로 쉽게 호전할 수 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아닌지 확인한 뒤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 염증을 측정하는 수치다. 염증 수치.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알자. 혈액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폐체 수치를 알자.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철분 저장량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상적인 숫자는 얼마다. 페리틴. 혈중 유리 테스토스테론과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알자. 총 그래서 성인 여성의 경우에 수치가 얼마이다. 건강한 이런 정력. 치질검사 수치를 알자. 치질검사 총 콜레스테롤, HDL, LDL. 엽산과 B12를 알자. 기억력 문제를 검사할 때 반드시 이 영양 성분의 결핍을 확인해야 한다. 루스의 수치는 정상이었다. 나는 B1 결핍이 아주 심한 환자를 본 적이 있는데 이 환자의 뇌를 촬영한 스펙터 스캔 영상은 혈류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B12. 매독과 HIV 이런 염증에 문제가 있는지. 아포지단백 유전자형을 알자. 이 검사는 유전적인 위험을 확인한다. 이런 것들을 검사를 다 한다면 좋겠네요. 가장 중요한 건강위험 변수 12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자. 그리고 체크할 것은 흡연을 하는지, 고혈압인지, 과체중, 운동 부족인지, LDL 콜레스테롤 과다하지 않은지, 강, 오메가 이런 것들 제대로 드시는지. 이제까지 계속 공부한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비타민 B군. 이렇게 해서 비타민 B군 함량이 높은 멀티비타민, 혈당 조절을 위한 알파리포산, 비타민 D, 생선기름 등의 보조제를 섭취하도록 하는 도움을 갖자 하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빈포세틴 은행, 심정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 부페르진 A와 아세틸 L-카르니틴 최고의 항산화제인 N-아세틸시테인 AC가 포함된 기억력 개선 보조제를 섭취하고, 수면 습관을 개선하고, 멜라토닌 섭취,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보조제 섭취 및 식단 변화와 더불어서 공복 혈당을 얼마나 수치를 맞추어서 그렇게 했더니 내가 건강하게 바뀌어지더라. 3개월 후에 루스의 상태는 훨씬 호전이 되었다. 이렇게 해줬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